더 많은 검진이 더 건강한 노후를 보장한다.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병원에서 권하는 모든 건강검진이 실제로 당신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당신의 행복한 노후를 방해하고 있을까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많은 건강검진이 생명을 연장하기는커녕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학계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잠깐, 이 정보가 유용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하는 이 건강 정보가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생명을 지키는 귀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복을 불러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놀랍게도 70세 이상 노인의 68%가 임상적으로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잘못된 진단과 과잉 치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인 검사가 고령자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에 세뇌되어 모든 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통념이 특히 노년층에게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떤 검사가 정말 필요하고 어떤 검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쓸데없는 검사와 약물로 낭비되는 시간, 돈,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진정한 행복과 건강에 투자하는 현명한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친구 박기풍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정기 종합검진에서 폐에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6개월 동안 여러 병원을 오가며 반복적인 검사를 받았고 결국 별 문제 없음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털어놓은 심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6개월은 내 인생 최악의 시간이었어. 매일 밤 죽음을 생각하며 잠들었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검진이 오히려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그 스트레스가 실제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노년기 건강검진은 해로울 수 있을까요? 제 이모님의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건강에 유난히 신경 쓰시던 이모님은 정기 혈액 검사에서 약간의 이상 수치가 나왔다는 이유로 연이은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불필요한 조직검사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강력한 항생제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파괴했습니다. 결국 이모님은 검사 때문에 병이 생겼다며 6개월 넘게 소화장애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라 부릅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이러한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연령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기준. 노화는 질병이 아닌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입니다. 70대, 80대 몸의 각종 수치는 중년과 다른 것이 정상인데 모든 연령대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콜레스테롤만 해도 80세 이상에서는 다소 높은 수치가 오히려 장수와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 범위라는 이름으로 건강한 노인을 환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2. 검사 자체의 위험성 증가. 대장 내시경 같은 검사도 연령이 높을수록 합병증 위험이 급증합니다. 장 천공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확률이 80대에서는 40대보다 무려 4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간단한 검사라고 생각했던 절차가 노년의 몸에는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3. 약물 치료의 부작용 증가. 저희 어머니는 건강검진에서 약간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로 스타틴 계열 약물을 처방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심 없이 복용하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근육통이 시작되었고 가벼운 산책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연령대에서는 해당 수치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약물 부작용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 것입니다. 약을 중단한 후에야 어머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4. 간과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 정밀검사, 약물, 병원 방문은 결코 가벼운 경제적 부담이 아닙니다.
제 친구는 1년간 저축한 해외여행 자금을 모두 불필요한 검사와 후속 치료비로 소진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삶의 여유와 행복을 빼앗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5. 가장 치명적인 심리적 스트레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심리적 스트레스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불안, 조금이라도 이상 수치가 나오면 찾아오는 공포, 병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잠자리에서도 떨쳐낼 수 없는 그 불안감. 이러한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실제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몸을 위한 검사가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그 병든 마음이 다시 몸을 무너뜨리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는 건강검진이 필요 없을까요? 모든 검사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검사만 선별하는 지혜입니다. 쓸데없는 검사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실제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노후 건강관리의 비결입니다. 노년기에 놓쳐서는 안 될 5가지 핵심 검사를 소개합니다. 1. 혈압 측정. 고혈압은 종종 침묵의 살인자라 불립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치명적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92세 아버지의 혈압을 체크하고 기록합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혈압 재고 나면 오늘 내 몸 컨디션이 어떤지 바로 느껴져. 내 하루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단순한 수치를 넘어 자신의 몸 상태를 이해하는 창이 된 것입니다. 2. 당뇨 검사. 당뇨병은 여러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노년기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킵니다.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없이도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이웃에 사는 김용호 할아버지는 당뇨 진단 후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10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와 약물 치료를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당뇨 진단이 내 인생을 바꿨어. 무서워서 시작한 걷기가 이제는 기쁨이 됐지.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아졌어.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됐어.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3. 골밀도 검사. 특히 폐경을 겪은 여성에게는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인 침상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67세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고 이후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가벼운 등산을 즐기고 계단을 거뜬히 오르내리십니다. 꾸준함이 만든 기적, 그것이 바로 건강관리의 본질입니다. 4. 시력과 청력 검사. 감각기관의 퇴화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면 외부 세계와의 단절로 이어지고 이는 고립감, 우울증,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까지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삼촌은 청력이 약해졌지만 보청기 착용을 거부하셨습니다. 괜찮아, 아직 멀쩡해. 보청기는 나이 든 사람들이나 쓰는 거야. 그러나 가족 대화에서 점점 소외되고 표정도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보청기를 착용한 후 그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다시 들리니 인생이 달라졌어?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돼. 5. 우울증 선별 검사. 노년기 우울감은 단순한 나이 들매의 현상으로 오해되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는 남편과 별세 후 깊은 불면과 의욕 상실을 경험하셨지만 가족들은 모두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울증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상담과 치료를 병행한 결과 김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되살아났습니다. 우울증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늙어서 그런 줄 알았지. 하지만 치료받고 나니 세상이 다시 컬러로 보이더라고요. 건강검진은 결코 일률적인 기준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선 안 됩니다. 개인의 신체 상태, 가족력, 생활 습관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78세 박종현 선생님의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내 부모님은 모두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심장 관련 검사는 절대 거르지 않아요.
하지만 암 검사는 이제 받지 않기로 했어요. 내 몸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건 내가 가장 잘 알거든요. 나이 들어가는 길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검사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건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건강검진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입니다. 놀랍게도 70대 이후에는 정기검진보다 일상의 건강 습관이 삶의 질과 수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92세 정태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날씨와 상관없이 공원을 3바퀴씩 걷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요.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보다 내 다리가 더 좋은 약이야. 걷기 시작한 이후로는 병원 문턱도 잘 넘지 않게 됐어. 나이가 들수록 운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무릎이나 관절에 문제가 있다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처럼 충격이 적은 운동도 좋은 대안입니다. 광명에 사시는 박봉래 할머니는 관절염 진단 후에도 물속에서 꾸준히 운동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처음엔 몸 움직이는 것조차 무서웠어요. 통증이 언제 밀려올지 몰라서 숨 쉬는 것도 조심했지. 하지만 점차 깨달았어요.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킨다는 걸.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 통증이 줄어들더라고요. 이제는 수중 걷기가 내 일상의 일부가 됐어요. 나이 들수록 중요한 단백질 섭취. 노년기에 접어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 섭취는 필수적이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치아가 약해지고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 고기 같은 단단한 식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 어머니도 고기를 씹기 힘들어 하셔서 저는 두부, 계란, 생선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두부로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니 놀라워. 이제는 고기가 특별히 그립지 않아.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수분 섭취 간과되는 중요한 습관.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쉽게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 알람을 설정해 정해진 시간마다 물을 드시게 합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물을 찾으십니다. 그 결과 피부 건조함이 줄고 만성 변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물 마시는 걸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시계처럼 몸이 알아서 알려주는 것 같아. 수면의 질 최고의 회복 시간. 많은 노인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고통받습니다. 안정적인 수면 루틴을 만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뒤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잠자리에 드십니다. 이 나이에 약 없이 잠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 저녁 습관이 어떤 수면제보다 효과적이야. 사회적 연결 외로움은 질병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잘 챙겨도 고립되면 정신 건강이 무너지고 이는 곧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김막내 할머니는 동네 노인 합창단에 가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젊어져요. 같이 웃고 가끔 실수도 하고 그 속에서 서로 배우고 즐거움을 나누는 게 참 행복해요. 이 웃음 속에서 저는 김할머니의 두 번째 청춘을 봅니다. 통합적 건강관리 몸과 마음의 균형. 70대 이후의 건강관리는 단순히 질병 예방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근 방문한 한 실버타운의 웰니스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기분, 에너지 상태, 통증 유무, 전날 밤 수면의 질 등을 간단한 일기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이 덕분에 어르신들은 자신의 몸 상태에 더욱 민감해지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방식을 부모님께도 도입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내가 학생도 아닌데 일기는 무슨 일하며 웃으셨지만
몇 주 후에는 먼저 펜을 찾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잠을 못 잔 날이 어떤 날인지 패턴이 보이더라고. 카페인 마신 날이 문제였어. 이렇게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생활 패턴과 연결 지을 수 있게 되자 아버지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데 더 큰 주도권을 갖게 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 현대 사회의 필수 요소. 현대 사회의 복잡함 속에서 스트레스 관리는 진정한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순심 할머니는 최근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분도 너무 길었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지. 지금은 하루 20분씩 명상을 해요. 마음이 안정되니 혈압도 눈에 띄게 내려갔어요. 예방적 접근 작은 노력이 큰 재앙을 막는다. 아무리 건강해도 위험은 조용히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낙상 방지를 위한 집안 점검, 독감, 폐렴, 대상포진, 백신 접종, 그리고 구강 건강 관리까지 이 모든 것이 노년기 삶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저희 집도 부모님을 위해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벽에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조명도 밝고 부드러운 것으로 교체했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큰 사고를 예방합니다. 건강의 진정한 의미, 지금 이 순간의 행복.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노년기에 건강검진이 더 이상 의미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미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치료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면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김복현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장암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을 때 의사는 대장 절제 수술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김 할아버지는 깊은 고민 끝에 수술 대신 증상 완화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긴 회복 기간을 감내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요.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결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2년 동안 증상을 잘 관리하며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평생 꿈꿔왔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고통스러운 치료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빛나게 완성한 것입니다. 진정한 건강이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제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내게 건강이란 손주를 안아줄 수 있는 힘이고 작은 정원을 가꿀 수 있는 기쁨이고 오랜 친구와 커피 한잔하며 웃을 수 있는 여유야. 이 한마디에 삶을 향한 애정과 건강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에 시간과 돈,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이나 소중한 부모님 혹은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귀중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진정으로 의미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